중력에서 뭐 물건 떨어지는 것처럼 피가 쭉 떨어지게 돼 뇌로 피가 덜 가게 되면서 심하면 이제 졸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또 드물지만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한 어지럼증도 있다고 하는데. 예,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소뇌 내경색, 뇌간의 내경색이면 뭐 병원에 당연히 가요. 왜냐면은 뇌간은 뇌 줄기 좁은 공간 안에 뭐 여러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 말고 다른 증상이 생기거든요.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근데 이제 소뇌 어지럼증이 생기면은 그냥 어지럽고 토하기만 하기 때문에 전정신경염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환자들 중에서 집에서 그냥 뭐 주말에 끼고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이유로 MR을 찍어보면 손에 이렇게 내경색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은 과거에 뭐 그랬던 게 있으면 이분이 그냥 내경색이 그때 있었던 걸 그냥 모르고 지나갔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경색은 또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항일수 환자를 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서 다음 뇌경색을 막아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다음 뇌경색이 없었지만은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파킨슨증 중에서 어지러움이 주 증상인 파킨슨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소뇌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중심 잘 못 잡고 그다음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뭐 이런 만약 진행성의 어지러움이 또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죠. 조기 발견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한 특징 증상들이 있다면. 주요 증상은 만약 어지럼증 중에서도 혼자 못 쓰면은 그거는 좀 봐야지 돼요. 이석증 같은 경우 아무리 어지러워도 혼자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혼자 섰을 때 이게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쓰러진다든지, 그리고 말할 때 말이 어둔해진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뭐 이런 다른, 그다음에 심한 두통이 동반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뇌에서 오는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뇌 영상 검사도 해보고 적절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요. 심혈관계 문제가 원인인 어지럼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심혈관계 어지럽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증상은 없이 심혈관계라지만 주로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 오게 되면 자율신경계 검사를 받고 기립경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주로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을 하는 경우 호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고, 그다음에 하나는 일어나면서 맥박이 박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수가 증가하게 되면 제대로 못 짜주면서 뇌로 간 피가 적어지고 어지럽게 되고, 그다음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뇌로 가는 피가 줄어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누워야죠. 누우면은 원래는 일어나더라도 혈관이 수축이 돼 그러면서 뇌에 있는 피가 양이 줄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피를 잡아주는 역할을 못 하면서 우리 이제 일어나면은 중력에서 뭐 물건 떨어지는 것처럼 피가 쭉 떨어지게 돼 뇌로 피가 덜 가게 되면서 심하면 이제 졸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섰을 때 어지러웠던 그 어지럼증의 정확한 진단명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거를 한 통 털어서 그냥 기립불능증이라 그래요. 그거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개가 기립성 저혈압하고 그다음에 기립빈백증 부분이 있는데, 기립빈백증후군은 이제 한참 키 크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여성 한 30대 정도까지고, 그다음에 기립저혈압은 주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생기게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기립성 어지러움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부터 먼저 재봅니다. 혈압이 너무 낮지 않은가.
그러니까 최근 혈압약 바뀐 게 있는가 물어보고. 근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이 안 바뀌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못 먹고 그다음에 탈수가 되고 그러면은 약이 안 바뀌었는데도 기립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약을 끊게 한다든지 뭐 약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약제를 점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 어떻게 되는지요? 기립 저혈압은 말 그대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립경 검사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눕혔을 때 혈압을 재고 테이블이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났을 때 혈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수축기 혈압이 30,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10이나 15 이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환자가 이제 평상시 때 자기가 어지럽던 증상하고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기립 저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립경 검사에서 기립 저혈압이 있다 그래서 다 기립성 어지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노인에서 해보면 흔히 이제 또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혈압만 떨어지고 어지럼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잘 봐야지 돼요. 환자한테 물어서. 그래서 해석상에 약간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빈혈로 착각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빈혈하고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빈혈은 급성 실혈이 아니면은 어지럼을 잘 안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월경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이 들면 잘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근데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통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급성 실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립 시켰을 때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아니면 약물 이제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어지럼이 생기게 됩니다. 각각 그 치료법이 다를 것 같은데 원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약제나 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기립 저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을 올려주는 약을 쓰게 되죠. 근데 혈압을 올려주는 약제들이 부작용이 많아요. 몸이 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일어날 때는 이제 혈압이 안 떨어지는데 거꾸로 이 환자들이 눕게 되면은 엄청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혈압이 됐는데 대신에 이 환자가 눕게 되면은 엄청 그 고혈압을 상태를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약물을 써가지고. 그럼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환자 그런 약제는 진짜 뭐 마지막 수단으로 쓰고 그 전에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죠. 2리터씩 물을 마시라. 몇 끼마다 500cc 이상 마시라 그러고, 그리고 하체 운동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압박 스타킹도 매우 효과적인데 압박 스타킹이 이제 무릎까지 오르는 거 정도로는 효과가 없고 허벅지가 올라오고 힙까지 하면 더 좋고, 그 전에 가능하면 많이 걷고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먼저 합니다.